자, 계속해서 민주당 경선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후보들은 3차 순회 경선지이자 당의 전통적 텃밭이죠. 호남에 방문해서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 맞춤 공약을 발표한 뒤에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호남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도 호남 방문에 맞춤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김한기 의원님,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무래도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 아니겠어요? 네. 텃밭 민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텃밭이 호남인가요? 저는 요즘 수도권으로 완전히 바뀐 바뀌었나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가 압도적으로 저희가 의원 수가 많고 당에서는 사실 수도권과 호남 상당히 많은 지역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이제 득표율 면에서 호남이 민주당이 압도적이기 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상징성이 있고 이게 사실 결론이 한 후보에게 이미 거의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결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에 응할까 그런 열기가 이어져야 나중에 본선에서도 투표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선에서는 현재 저희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해야지 지난번처럼 0.7% 차이로 패배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호남이 얼마나 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을 거라 열심히 각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뽑으라는 것보다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동료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도 선관위에 확인해 봤더니 그런 투표 동료 현수막은 가능하다고 해서 네. 아마 이번 주 중에 호남 지역에도 많은 이제 선거 동료 현수막이 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기철 부위원장님 객관적으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호남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전국 순회 경선 일정 중에 1박 2일을 자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뭐 전조 증상은 있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두 번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아마 그 당시 투표율이 20%에 머물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지사가 이제 전남지사를 좀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잠재적인 경쟁자 사실상에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담양군수인가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였을 테고. 조국 신당한테 빼앗긴 그렇죠.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본선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네. 호남의 투표율이 어떻는지에 따라서 박빙으로 흐를 수도 있는 본선을 대비한다 그러면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일단 정당성을 차지하실 분도 있고 또한 그 0.73%라는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악몽 같았던 이것에 대한 해칭 그 공간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에 1박 2일 가시는 건 잘하신 거죠. 네. 자, 어제 열린 두 번째 토론의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개헌을 두고 후보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또 저는 그 경제 개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쪽에 있어서 대통령이 되는 분이 가장 먼저 이 100일 동안 해야 할 일은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다음에 천천히 시행될 텐데 그건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칫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은 개헌에 논의하는 정치 세력이 절대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3년 임기 단축 부분은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만일 이게 확정되면 심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 3년 전에 임기 1년 단축을 이야기를 했죠. 그때 대표님, 저 후보님 기억나십니까? 저하고 그 합의서에 사인하시면서 이것은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셨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저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김동연 후보만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인 것 같네요. 김동연 후보한테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영상을 틀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당원들의 마음을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읽어보면 지금 다른 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느냐 이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까지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 후보자한테 대선에 져야 되냐 질 수는 없지 않냐 이 부분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개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논의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당내 경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원들의 그런 심리적 상태를 김경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고려해서 발언을 하는 것 같고요. 개헌은 기본적으로 또 200석 이상의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 뭐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당이 주도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개헌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약간 추상적인 논의라서 김동연 후보는 본인의 선명성 또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측면에서 끌어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희 당에서는 큰 반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개헌 같은 것들은 이 대선에서는 이슈화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근데 거예요. 이슈화를 해야 되겠죠.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내란 종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란 종식이라는 거는 일단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락은 됐는데 그럼 시스템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럼 결국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힘을 빼는 게 개헌인 거고 그다음에 곧 갖게 될 행정부의 권력을 덜 갖게 하는 것이 개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반대하겠죠. 그러나 향후의 국민적인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또는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개헌이 이제 필요하죠. 이 논의는 좀 전 사회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담야담은 여기서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